예, 안녕하세요.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. 국어 읽거나 작업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어 공부법이죠. 제가 뭐 영어 선생님 국어 공부까지 가르치니까 조금 국어 선생님의 권리를 좀 침범한 듯한데,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했잖아요, 많이.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가.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. 일단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,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가 참 좋은 교재입니다. 그래서 교과서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. 그래서 교과서 정리를 통해 가지고 뭘 이뤄야 되냐면은 바로 타이틀처럼 읽거나 작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순서대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.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갖다가 복사해서 약간 B4 사이즈 정도 있죠. 그 B4 사이즈, B4 크기로 또 다른 교과서를 만듭니다. 네,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. 이거 뭐 B4 사이즈 크기로 만드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. B4 사이즈 하나 이렇게 좀 쭉 하나 만들어주면 되니까. 요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 B4 사이즈 교과서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읽거나 작업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읽거나 작업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요약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. 요약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단락별로 하시면 됩니다. 단락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 다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비문학을 좀 많이 하게 되겠죠. 비문학. 단락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책을 보고 하시지 말고 스스로 해봅니다. 스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그 참고서를 보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. 수정을 일부만 해야지 뭐 전체 팍팍 짚고 하면 안 되겠죠. 이걸 드립다 참고서 보고 베끼게 되면은 자신만의 요약문 작성하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먼저 스스로 해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참고서를 보면서 더불어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중요 내용을 갖다가 옮겨 적습니다. 책에다가. 여기까지는 굉장히 편안하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스로 할 때는 일단 검은색 펜을 써주고, 그 다음에 참고서 내용 적을 때는 빨간색으로 적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편하죠. 스스로 할 때 검은색, 참고서 할 때 파란색을 적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학교 수업을 받겠죠. 받을 때가 아니라 수업 내용을 또 필기하는데, 그 수업 내용 필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색깔 달려가지고 파란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부러 제가 색깔을 막 정해주고 있죠. 사실 임의로 해도 되는데 좀 정해주고 있습니다. 그냥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는 검은색하고, 참고서 베낄 때는 일단 빨간색하고, 학교에서 필기할 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좀 많이 푸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저희 나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답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좀 많아요. 근데 이제 문제집마다 답이 좀 틀리거든요. 그 틀리는 답이 나오는 문제는 좀 애매한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.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뭐 전부 다 베끼라는 게 아니라, 풀다가 특정 지문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지문 파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암시하는 정도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암시, 요약, 정리가 필요합니다. 이럴 때는 볼펜 색깔을 또 한번 바꿔주세요. 볼펜 색깔 갖다가 막 녹색 정도가 좋겠네요. 초록색으로 운율을 맞춰볼까요? 초록색.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리가 여러 군데에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뭐 검은색하고 빨간색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막 겹치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데니까, 왜냐면 고난도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 데죠. 거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. 언제부터 하냐면은 학기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합니다.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이 국어책 한 권만 보면 되거든요.
그러니까 이 일거나 작업을 해놓은 사람하고 안 해놓은 사람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. 시험 볼 때 어때요? 산만하게 이것저것 공부하면 머리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가잖아요. 또 문제집에서 틀리고 그랬던 거 나중에 검토할 때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 산만함을 갖다가 다 없애고 책 한 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 작업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국어에서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. 제가 좀 잘난 척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도 수능 국어 풀면은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립니다. 매년 풀어보거든요.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.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.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.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, 이게. 그리고 보너스로 국어 공부 시간 설정도 하나 가르쳐 줄게요. 이건 주로 이제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얘기할 때 오전 7시부터 그 8시 사이 있죠? 8시. 이때 이제 국어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. 아침에 6시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은 뇌가 잘 안 풀려요. 뇌 같은 경우에는 그 뇌 활성도를 볼 때 최소 2시간이고 그리고 최대 3시간, 3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뇌가 풀리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에 수학은 잘 안 돼요.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. 대신에 오전 공부에 적합한 게 영어 단어 공부나 국어 공부가 가장 적합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국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이게 7시부터 8시까지죠.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 또 여러분이 직장 잡고 또는 개인 비즈니스 할 때 이 7시부터 8시를 갖다가 독서 시간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 습관을 잡을 때는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나중까지 바라보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.